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간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인맥주 위주로 갖다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형지글로벌 이런 뭐 상지건설부터 해가지고 인맥주들 싹 다, 동신건설은 또 넥스트레이드 관련 종목이죠. 해가지고 120선 밟고 좀 반등을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왜 나오는지, 그리고 대선 이슈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뉴스 시간에서 상승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거예요.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 받고서 검찰 측에서 이제 상고했던 사건인데, 지금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서 지금 1, 2, 3, 4, 9일 만에 9일 만에 이제 좀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 저도 이건 좀 혹시 모르는 리스크니까 한번 좀 봐두셔야 된다. 일정 이런 거는 좀 기억은 해두셔야 된다. 5월 둘째 주나 원래 넷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전에 사건 심리 좀에 대해서 속도 붙이는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대선 이전에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이게 둘째 주나 넷째 주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뭐 정치 테마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정치 테마에 대해서 나는 뭐 건드릴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정치 테마를 내가 뭐 하고 있다거나 인맥주 특히 관련해가지고 좀 매매를 하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결국 시간에 또 상을 받는데, 자, 일단은 상을 탔기는 했네요. 바이오랑. 그래서 유죄랑 이제 여기가 상고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나뉜다고 해요. 무죄 판결이 당연히 있겠죠. 무죄 판결. 그리고서 파기 환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기 자판. 요거는 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유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좀 소멸하는 거죠. 소멸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뒤에 다른 지금 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대선이 끝난 이후일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또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포지션에서는 그 형사처벌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뭐 거의 해외 국가들도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대선 이전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는 깔끔하게 좀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대선 가도 뭐 대선 공약 같은 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뭐 지금도 이제 충분히 공격적으로 하다가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이전에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법적인 판단 내용이 아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문제될 수 있던 리스크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소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기 환송이 있습니다. 파기 환송이 나오면은 우선은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죠. 2심 재판을 했던 이제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었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리턴을 시키는 겁니다. 해가지고, 야, 이거 다시 판단해봐. 뭐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다. 2심 재판 다시 돌려보낼 테니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올려. 이런 느낌인 거죠. 즉,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은, 대선은 이제 6월 3일이에요.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은 6월 3일인데, 최종 판결이 아니란 말이죠. 2심으로 다시 내려가고 하면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에, 대선 출마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가능하다. 대신, 이제 사법 리스크는 좀 제부가 시킬 수는 있다. 해가지고 잠재적 불신은 좀 살아있는 상태. 만약에 이제 뭐 대선 이슈에서 뭐 양측 서로서로 누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서로서로 뭐 또 대선하면 또 네거티브 항상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좀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죄가 만약에 나온다. 대법원에서 이거 뒤집어 버려, 무죄 판결이었는데 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유죄로 갖다 바뀐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대선 출마가 막힙니다.
대선 출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선은 시장에서는 대선 가도를 민주당에서는 뭐 단독 경선 대선 후보로 올라오기도 했고 뭐 득점 그 지지율 같은 게 막 90%가 넘었죠. 엄청났어요. 경선에서 엄청 압도적으로 딱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조금 빨리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그래서 요게 지금 바로 뒤에 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악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이게 최대한 딜레이가 됐으면 어때요? 대선 이후라면은 대선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니까 사실 대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선 이전에 갑자기 탁 하고 땡겨오니까 야 이거 악재 아니야? 근데 시간에 왜 움직여? 왜 움직일까요 얘네들이? 지금 요런 내용을 통해서 일단 내용은 리스크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는 없어요. 사실상 무죄 판결 나오면은 깔끔해지지 않냐? 근데 2심 무죄가 이미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심 무죄 플러스 탄핵 선고 결과 그게 이제 인맥주들 관련해가지고 이미 크게 주가에는 반영을 시켜줬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다 시원시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악재가 맞기는 합니다. 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파기재판이 유죄가 나오면은 그거는 갑자기 대선 출마가 탁 막히면은 이제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엄청 큰 리스크죠. 대선 테마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홍준표 관련 주들도 장중 그냥 하한가를 갔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 그만두겠다. 대선 이슈인데 정치까지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이제 하한가를 간 것처럼 엄청 큰 중요한 리스크거든요. 근데 자 시간에는 얘네들이 움직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보면은 김동연 관련주가 일단 바로 튀었습니다. SG글로벌이 저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20%, 그 다음 PM풍년 시간의 상한가, 그 다음에 김경수 관련주도 시간에 조금 반응이 있죠. 이런 식으로 왔다 이제 부각이 됐어요. 즉 김동연이랑 김경수 이 인물들은 이번에 민주당 그 경선 후보에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밀렸지만 그래도 경선 대선 후보로 왔다가 올라왔던 인물들이죠. 얘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잠깐만 이러면 혹시나 파기재판 유죄 나오면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각이 된 거예요. 즉 악재는 맞는데 야 그러면은 악재면 이재명 관련주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얘네들은 이유가 그거죠. 5월 1일 어때요? 지금 엄청 타이트하죠? 5월 1일이면은 내일이 4월 30일이고 목요일 딱 마침 쉬는 날 발표가 나옵니다. 뭐 계획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5월 1일 이게 장중에 나오면은 장중 이벤트로 갖다 좀 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포인트인데 5월 1일 날 나와요. 목요일 우리나라 이제 쉬는 날 해가지고 5월 1일 오후 3시 선고입니다. 오후 3시 기억은 해두세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오른 거는 이틀밖에 안 남았죠. 원래 이 종목들의 세력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이 종목들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일정은 아무리 세력이어도 뭐 자신들이 딱 해가지고 대법원 혹은 뭐 트럼프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뉴스를 갖다 붙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혹은 뭐 내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뭐 기업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제 대법원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 5월 1일 3시에 선고한다.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는 좀 자신 세력들이 정보를 접해 듣기에는 좀 분명히 거리가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왜? 이거 근데 무죄나 뭐 파기 나올 수도 있지 않냐. 파기환송 나오면 최종 판결 아니니까 분명히 이제 리스크는 부각이 될 수 있지만 대선 출마는 문제 없지 않냐. 하지만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파기재판 유죄가 나오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경남스틸처럼 대선 테마에서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된다 혹은 대선 출마를 안 한다 라는 거는 엄청 그 종목 끌어올린 주가를 싹 다 반납할 수 있는 큰 악재예요. 거의 스타트, 이 주가의 시작을 했던 구간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큰 악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 5월 1일이니까 이틀, 즉, 내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장이. 타이트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그래도 뭐 좀,
룰루랄라 하면서 5월달 지나고 뭐 이제 6월 3일 대선이니까 그 전까지 관련주들 뭐 기술적인 반등이든 해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월 1일 딱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니까 야 뭐야 이거 야 지금이라도 해먹어야 돼 이렇게 되면서 김동연 관련주랑 이 김경수 관련주가 시간에 움직이고 이거는 좀 정상적인 내용인데 얘네들이 같이 튀는 거는 지금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 결과를 아무리 세력이어도 대법원 결과까지 예측을 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법원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2심에서 무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퍼센테이지는 정말 적다고는 해요. 정말 적다고는 해요. 아무래도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갖다가 대의 막 질문하면서 그게 아니라 1심이랑 2심에서 좀 뭐 서류상 뭐 문제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정말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땐 적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악재고 뭐고 야 일단 끌어올려. 왜? 끌어올리면 개인들은 지금 똑같은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악재 아닌가? 근데 주가가 왜 오르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원래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천천히 기간 텀 두고 막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반등하고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틀 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밖에 시장이 움직일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다들 부랴부랴 조금 시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요거는 좀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또 주식 계속 좀 봐오면서 그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지금 재료를 해석을 했을 때 뭔가 호재성 뉴스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호재성 뉴스는 없어요. 그리고서 시간에서 김동연, 김경수 관련주들 움직인 걸 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악재죠. 왜? 리스크를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죄 판결은 야 이건 깔끔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지만 주가들이 어느 정도 이미 앞에서 반영을 한 상태이고 무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흘러가냐 아니면은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확률이라도 좀 존재하냐 마냐. 근데 이게 갑자기 탁 등장을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르게 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대법원에서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세력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유 있다가 그런 느낌이죠. 야 이거 9시까지 회사 출근하면 되니까 지금 내가 뭐 한 5시 반에 일어났어. 좀 여유 좀 부리면서 천천히 우리 작업을 한 7시 반부터 슬슬 출근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내가 5시 반, 6시쯤에 잠깐 하다가 책상에 누웠어. 근데 눈 떴더니 갑자기 8시 50분인 거예요. 10분 만에 출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부랴부랴 주가를 좀 시간에서 부각시키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